연휴에 볼 만한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넷플릭스에서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처음엔 공부 때문에 일부러 중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지만 이제는 중국 감성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서양 감성의 드라마나 영화가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도 중국 영화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패왕별이입니다. 1993년작이고 첸카이거 감독이 93년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미국에서도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인 2020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재개봉됐습니다. 저도 처음 개봉했을 때 보긴 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그때 본 거는 상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잘라낸 편집본이어서 최근 오리지널 버전을 다시 보니까 원래 내용이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오리지널 버전을 보시면 기억과는 좀 다르다는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러닝타임이 170분, 그런데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금방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흑백 화면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봤는데 93년작인데도 정말 명작은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패왕별이는 경극의 제목이기도 하죠. 패왕이 서초패왕, 즉 항우를 말하고 패왕이 이별한 희가 바로 항우의 애첩이었던 우희를 말합니다. 따라서 패왕별이는 패왕 항우가 애인 우희와 이별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영어 제목이 Farewell My Concubine입니다. 칸큐바인이 본처 외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희의 역할을 한 청대일을 당시 최고의 아이돌 배우였던 장국영이 맡았고 패왕역의 단샤올루를 장풍이가 맡았는데 장풍이는 영화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연기한 바로 그 배우입니다. 장풍이의 연기도 좋고 젊은 시절에 공리의 연기를 보는 것도 반가웠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국영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장국영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다시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패왕별이 이야기와 중국의 경극에 대해서인데 영화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천의 사기 본기는 역대 중원의 천자나라의 역사만을 모은 책인데 진시황 본기와 고조 본기 사이에 항우 본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5년간이었지만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서초라는 나라를 세우고 천하각지에 난립한 제후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명령을 내리는 패자로서의 지위를 항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항우는 스스로를 패왕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시죠? 패왕 항우와 천하의 패권을 다툰 사람이 유방인데 항우의 군대가 해하라는 곳에서 유방의 한나라 군대에 포위돼 있을 때 한밤중에 네 방향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자 그리운 고향 노래를 듣고 마음이 약해진 초나라 군사들이 모두 탈영해서 도망을 가버린 상황을 나타낸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사면초가 직후의 상황이 항우 본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우는 밤에 일어나 막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 항우에게는 이름이 우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는데 총애하여 늘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추라는 이름의 말을 늘 타고 다녔다. 이날 저녁 항우는 비분간계하여 노래를 불렀다. 역발산해 기계새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시불리해 추불서
때가 불리하니 추가 달리지 않는구나. 추불서해 가내하. 추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우해 우해 내 약하. 우여 우여 너를 어찌한단 말이냐. 이 노래를 항우가 여러 번 부르니 오미인도 따라 불렀고 항우가 울어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며 고개를 돌렸다. 이 노래를 지금 사람들은 해하가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도 한때는 많이 회자되던 말입니다. 항우 본기에 나오는 우미인, 우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지만 이 패왕과 우희의 이별에 관한 기록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훗날 패왕과 우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각색돼서 전해지다가 청나라 들어서 패왕별이라는 경극의 레퍼토리로 발전합니다. 이 경극 패왕별이의 내용은 우희가 패왕에 앞서 먼저 자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우희가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항우의 여자가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작품의 비장미를 한껏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경극 패왕별이에서 백미를 차지하는 이 우희가 자결하는 이야기 자체는 여자의 정조를 중요시한 송나라 이후부터 만들어져 왔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이 사면초가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한 이유는 항우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항우와 우희의 이야기를 어찌나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사면초가라는 말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고사성어의 뜻보다는 항우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매력적인 남자였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튼 중국의 민중들 역시 영웅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 선택받지 못한 항우와 우희의 비극적인 최후와 사랑 이야기에 크게 호응해서 경극 패왕별이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중국의 경극을 이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경극은 청나라 중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해서 청나라 황실은 물론 대중에게도 사랑받아온 종합예술인데 전국의 극단들이 주로 북경에 모여서 경연을 통해 장르를 완성해 갔기 때문에 이름도 수도경자가 들어간 경극, 서양에는 베이징 오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레리나나 오페라 배우가 엄격하고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듯이 경극도 역시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까지 어렵고도 절도 있는 동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화 초반에 주인공들이 어려서부터 고된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 한 배역을 맡으면 잘 바꾸지 않는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평생 패왕과 우희를 연기한 것처럼 한 번 정해지면 일생 동안 그와 비슷한 배역만을 맡는다고 합니다. 영화 패왕별이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극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국영이 연기한 대희의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는 창부였는데 더 이상 남자아이를 그곳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경극단체에 아이를 버리다시피 맡겼다든가 대희의 한쪽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자 엄마가 칼로 직접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희를 보호해주면서 패왕 역할로 합을 맞춰온 샤올루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필 또 술집 여자인 것, 무대 위에서 여장을 한 대희의 모습에 이끌려서 접근하는 남자가 있다든가 샤올루를 잃은 대희가 남색과 아편에 빠진다든가 하는 지금 보면 상당히 전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경극 동작을 수련하는 기간에 학대에 가까운 모진 매질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공간이 바로 무대 위였고
더구나 대의는 그 무대 위에서 여성이어야 했기 때문에 경극에 대한 대의의 집착이 바로 상대 역인 샤올루에 대한 집착으로 겹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중국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분량이 많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삭제되지 않은 오리지널 버전을 보고 나서는 데이가 샬루에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경극을 사랑하고 무대에 집착하는 것이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가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아편을 끄는 것은 무대 위에서 목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이었고 또 문화혁명 기간에 문화인들과 지식인들이 조리돌림을 당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배우임을 나타내는 대충의 분장과 차림새를 했다면 그 와중에 데이가 완벽한 우희의 분장과 차림새를 하고 나타나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은 데이에게 있어서 샤올루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경극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패왕별이는 남자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라인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극에 자신의 온몸을 불태운 한 예술가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 패왕별이의 우희를 연기했던 전설적인 경극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메란방이라는 사람인데요. 2008년에 첸카이거 감독이 이 메란방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메란방을 여명이 맡았고 이루어지지 못한 메란방의 연인, 실제 인물인 맹소동 역으로 장제이가 출연했는데 첸카이거 장제이라고 중국 이름으로 불렀다가 장구경 메란방 여명처럼 우리식 한문 이름으로 섞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알려진 이름으로 하려다 보니까 엉망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메란방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다가 젊은 시절 메란방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의 남자가 개봉했을 때 배우 이준기 씨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것처럼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남자 메란방이 우희나 양귀비를 연기했을 때 그 당시 관객들이 받았을 충격이 짐작이 갔는데요. 패왕별이의 원작자가 대의의 모습을 창조할 때 이 메란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실제 메란방은 영화나 소설 속의 대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메란방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유명한 경극 배우였고 어머니 역시 배우 집안 출신인 전통적인 경극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연기를 배워서 11살에 처음 무대에 올랐는데 타고난 재능의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60년 동안 총 16만 회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메란방은 경극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는데 메란방은 중국에서 천시당해오던 경극 배우들의 지위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통해서 해외에 경극을 알리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1930년 미국 공연 때 찰리 채플린이 공연을 보고 나서 메란방의 열성 팬이 됐다고 하는데요. 첸카이거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찰리 채플린이 무성 영화에서 컵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란방의 경극에서 영향을 받은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패왕별이 속 대의와는 달리 메란방은 전통 경극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중국 국립경극원 원장과 희곡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경극의 현대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영화 패왕별이를 통해 항우봉기와 중국 경극의 대표적인 배우 메란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패왕별이와 메란방 같은 영화를 보시면서 연휴와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